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로 유명한 전남 보성에서 옹기를 만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 대를 이어오면서 오직 옹기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정말 옹기를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인사동이나 경복궁의 기념품점에 가면은 그의 옹기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으로는 옹기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그릇과는 달리 숨을 쉬기 때문에 선조들이 김치나 된장, 간장 등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는 이 옹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옹기야말로 우리 민족의 피와 살을 담아온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현대의 화공약품으로 된 유약을 거들떠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콩깍지를 태워서 그 잿물로 유약을 삶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옹기도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밥상에 오르는 간장 종지 같은 작은 그릇부터 주발, 막사발, 된장찌개를 끓이는 뚝배기, 김치 항아리, 생활 도자기로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만든 양념통은 주먹만한 그릇 4개를 사각으로 붙여 전체를 한꺼번에 들 수 있는 손잡이를 달고 각 그릇에 뚜껑을 한 것이 몇 년 전 전국 도자기전에서 큰 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집 마당에 첩을 구웠거나 완성된 제품들이 수백 개씩 줄지어 쌓여 있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남도의 햇빛과 비바람에 그슬린 그곳 사람들의 얼굴색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당과 처마 밑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그릇들을 보면 3대나 4대가 모여 사는 그곳 어느 대가족 식구들처럼 오손도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합니다. 이렇게 마당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것 말고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마당 앞을 가리고 있는 대밭 속에 수두룩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났던 여름에 이 집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옹기야 홍수에 떠내려가지만 않으면 비가 와도 아무 피해가 없는 게 옹기 장사의 장점이라고 그 친구는 껄껄 웃었습니다. 비가 갠 하늘에 조금씩 남은 구름이 한가로이 떠가는 무척 시원한 오후에 그 집에는 수백 개의 하늘이 마당에 널려 있었습니다. 뚜껑이 없는 것에는 그릇 아귀까지 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조금이라도 물이 고일 만한 것은 그릇은 고만한 하늘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득 담긴 물 속에 거꾸로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문득 그릇도 서 있는 자세에 따라 물이 담기는 양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무수히 쌓인 그릇이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 담긴 물의 모양은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은 마당에 세워놓은 그릇들이어서 약간씩은 기우뚱한 것들도 있고, 뚜껑이 제대로 덮인 것이 있는가 하면 뒤집어 덮인 것이 있어서 아주 둥근 하늘이 있고 약간은 기울어 조금은 원이 이지러진 것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대밭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것들을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옆으로 누운 것, 아예 뒤집어진 것 등 물이 거의 담기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야말로 조금도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그릇에만 꼭대기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당에 있는 질그릇 하나도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물이 제대로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날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말은 어려서부터 정말 귀가 아프게 들어온 말입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생기고 텔레비전이 안방을 차지하고 여가의 대부분을 바르지 못한 자세로 텔레비전과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된 현대인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이고 하루 8시간, 9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밤을 낮삼아 새는 줄 모르고 앉아서만 살면 호흡이 제대로 되거나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 소화는 무슨 수로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와 그런 생활에 어떻게 활기 넘치는 건강이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테헤란밸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젊은 20, 30대에도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목과 어깨 통증, 만성 피로, 눈의 피로, 긴장성 두통, 목 디스크나 팔이나 어깨 결림 등 온몸이 아프고 결리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나아가서는 신경성 위장장애, 간장장애, 우울증, 불면증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날이 새고 저무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이런 병을 테헤란밸리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한창 각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로 자세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병이 자세가 바르지 못한 데서 생겨나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교정해주면 질병이 대부분 자연히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자세의학 전문가인 김창규 박사는 바른 자세에 대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 있을 때는 가슴을 활짝 펴고 고개를 세우고 약간 들어라. 걸을 때는 물결치듯 리듬을 타고 11자로 사뿐사뿐 걸어라. 머리를 감을 때는 샤워기 쪽으로 등을 돌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샤워를 하라.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 상체를 세워서 앉도록 신경을 쓰고 틈틈이 몸을 뒤로 젖히라. 잠잘 때는 목베개를 베고 반듯하게 누워서 자라. 운전할 때는 등받이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상태로 목은 뒤로 젖혀 뒷머리를 목받침대에 대고 운전하라. 물건을 들 때는 최대한 몸쪽으로 밀착시킨 뒤 허벅지 근육의 힘으로 일어나고 이때 허리와 상체를 곧게 펴주라. 운동할 때는 몸을 전후 좌우로 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택하라. 옷을 입을 때는 넥타이는 가능하면 느슨하게 매고 윗도리를 바지에 넣어 입으려면 목이 당기지 않게 조금 빼주라. 가구를 고를 때도 자신의 건강 상태나 체형에 따라 꼼꼼히 따져서 고르라. 거실 벽이나 주방 냉장고 위에 붙여놓고 한 가지라도 당장 실천해 볼 만한 충고입니다. 그러면 건강은 곧 다시 항아리에 물이 고이듯이 고이게 될 것입니다. 기울어진 그릇에 물이 가득 고이지 않듯 구부리고 찌그러진 파이프로는 물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없듯이 잘못된 자세로 건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른 자세가 어디 옹기 그릇이나 몸에만 닿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작년 여름에 친구의 안내로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울창한 수림이 있고 반대편에는 풀 한 폭이 없는 바위산이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벌어진 잎을 다물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삼나무 때문이었습니다. 나무 하나의 높이가 무려 100m나 되고 무게가 2000톤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서 있는 나무가 100m가 된다는 것은 정말 끝이 가물가물한 것이고 나무 밑둥에 구멍을 내고 길을 낼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1000년을 넘게 우뚝 서 있는 나무를 보면 마음까지 경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삼나무가 그렇게 클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이며 가지도 별로 없이
오로지 하늘로만 곧게 뻗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나무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비록 뿌리는 약하지만 곧게 선 나무들이 서로의 뿌리가 얽혀서 함께 붙들어주기 때문에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은 나무가 가장 높이 자라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슴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는 정부의 높은 직분의 부름을 받았다가 이런저런 말썽의 소지 때문에 제대로 직분을 수행해 보지도 못하고 물러나는 분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한 일꾼으로 학문이나 재능, 경력을 갖추었으면서도 몇 가지의 떳떳지 못한 행적 때문에 아까운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바른 그릇으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쓰일 그릇은 우선 그 자세가 똑바로 되어 있어서 기울어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부러진 나무로는 큰 집 기둥을 할 수 없으며 멍든 제목으로는 대들보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나 국가가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데도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바른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 산골짜기나 호숫가에라도 가보면 그저 작은 틈만 있으면 몰래 파묻고 감추어 놓고 간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만 들추어도 어김없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게 싫어서 밤중에 몰래 나무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몰래 카메라에 잡힙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는 우리의 질서에 대해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외국인이 관광객이 적지 않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아름다움이 귀중한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이나 사회의 질서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건강도 고이고 행복도 고이는 것입니다. 가족도 각각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바르게 해낼 때 훈풍이 부는 봄날 꽃이 가득 핀 정원처럼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들이 깨지는 소리가 4월의 수은주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눈을 팔고 술이나 도박에 기울어지거나 어머니가 사치나 쾌락에 기울어지면 자녀들도 가지런히 자라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를 알고 물이 고여 보아야 자신의 그릇이 가득 차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자세를 고쳐 앉는 노력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윤동주의 서시처럼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아침마다 자세를 고쳐 앉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감고 손을 모으면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아침마다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자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대기까지 가득 은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올바르게 바른 자세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르게 살고 인간 관계에서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영적 자세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고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바른 자세로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며 바르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